자, 우리 오늘 나머지 네 지문을 진행할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빈이가 이렇게 보면 참 완벽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넷은 과제가 완벽하네요. 예원이, 혁빈이, 준서 증명했네. 우빈이 완벽. 근데 시우 주제 바로 집 가야 됐어요. 이렇게 바로 그럼 집 가서 쌤한테 보내주는 걸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원이는 기출 문제가 안 되는데, 다원아, 이거 무슨 일이죠? 자, 쌤이 그 과제가 안 된 경우는 납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멸의 칼날 봤어, 안 봤어? 아, 그럼 납득이 안 되죠. 혁빈이 봤지? 얘들아, 쌤이 어제 그 귀멸의 칼날 봤거든요. 그 스토리 보면 알겠지만. 그 과제, 시험 기간 중 과제 리뷰된 거 유일하게 납득하는 경우 귀칼 시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가서 보라는 건 아닌데, 그 어느 정도 감동이었냐. 쌤 와이프가 울었어.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쌤 와이프는 평생 애니메이션을 관심이 없어 하던 분인데, 쌤은 안 울었어, 참고로. 나는 안 울었는데, 쌤 와이프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명작이기 때문에, 뭐라고 봅니다. 어디 편? 어디 편? 극장판이요. 이번에 개봉했잖아. 무한성. 무한성. 그거야? 아니 근데 쌤이 어제 그 봤는데 그 영화가 끝나잖아.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타잖아. 그 영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 근데 쌤은 이미 원작으로 다 만화책으로 한참 전에 봤기 때문에 결말까지 다 봤거든. 그 모든 내용을. 나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좀 길게 생겼거든? 야당 시집이 알아, 얘들아? 야당 시집? 쌤 야당 시집에 갔단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직사각형으로. 쌤이랑, 쌤 여기 타고, 쌤 와이프 여기 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탈 거 아니야. 꽉 찰 거 아니야. 영화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 가운데 사람들이 타잖아. 근데 여기 여자 3명이 탔거든? 근데 이제 야당 시집이가 7층인가? 6층이야. 그래서 1층에 내려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중에 여자 한 명이 스포를 하는 거야. 내가 혹시 뭐 볼 사람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스포를 하고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만화책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영화에서 이렇게 됐는데 얘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 난 이미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쌤 와이프는 모르고 그 주위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은 여기서 그냥 갑자기 머리가 띵해져가지고 딱 쳐다봤거든. 근데 여기 주위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여자가 3명이었잖아. 근데 그 2명이 그 시선을 느꼈나 봐. 근데 그 1명은 눈치가 없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뒷내용을. 그래서 이제 1층에서 내릴 때 보통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주변 사람들 내리잖아. 이제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른 여자 중에 그 여자 2명이 그 스파한 여자한테 너 진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리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쌤 입장에서 내가 몰랐는데 그 스포를 들었다? 진짜 그럼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쌤 옛날에 그 스파이더맨 보기 전에, 너네 스파이더맨 봤니? 그 3스파? 그 보기 전에 좀 늦게 봤거든?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밥 먹고 있는데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그 당시 여자친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스파이더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에어팟 꽂았어. 노이즈 캔슬링으로. 그 정도로 스포에 민감한데 여기서 얘기해버리니까 진짜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입단속 잘 하시고 집에 민폐를 끼치시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냐? 왜 나왔죠? 과제가 안 된 경우는 귀칼 시청 말고는 납득이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귀칼 얘기가 나왔는데, 자, 다운아 쌤이 이거 기출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안 된 거야? 풀긴 다 풀었어? 아니요. 다 못 푼, 자,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다 못 푼 거야, 다 못 푼 거는 아니야? 좀 풀긴 풀었어? 조금이 어느 정도야? 진짜 조금? 자, 이렇게 합시다. 다운이는 오늘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죠? 집에 가서.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그럼 선택지. 오늘 마무리하면 내일 안 와도 돼. 근데 오늘 안 되면 내일 와야 돼. 자, 다음 타자를 생각해놓고 있으세요. 지금 은별이랑 규동이. 어떻게 할래, 다운이? 오늘 몇 시간이야? 자기 전까지만 그냥. 내일 아침에 보내고서 밤샜어. 이 소리만 안 하면 돼. 오늘 할게. 오늘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타자. 자, 규동이는 이제 질문 금지입니다. 쌤이야. 규동아, 나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과제가 안 됐어?
오늘 몇 시에 왔어, 규동이? 6시 반. 진짜, 규동아. 진짜 어제 귀칼 안 봤으면 소리 질렀다, 쌤. 그 정도로 쌤이 감동 받았기 때문에 오늘 참습니다. 규동이는 과제, 아니, 너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쌤이 어떻게 했냐면 어제 불안해서 규동이한테 겐톡했어. 규동아, 지금 규동이 말고 답지 받은 여기 주위 사람들은 다 답지를 받았단 말이야. 지금 규동이 친구들이. 답지 받았는데 규동이는 안 받았는데 괜찮아? 그래서 규동이가 쌤 월요일에 일찍 가서 다 할게 어떻게든. 했는데 규동아,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은별이는 지금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은데 이건 무슨 일이죠? 은별 씨? 은별이 되게 신나게 잘 놀던데 쌤이 스토리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자꾸 나와 은별이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쌤 진짜 이제 안 한다 쌤 이제 단톡에 안 올린다 너 그냥 알아서 그냥 야생으로 풀어? 혼자서 그냥 어떻게든 과제 뭔지 쌤 구두로만 전달하고 알아서 적은 사람들을 하고 못 적은 사람들은 다 페널티 시켜 그냥 과제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얘들아 좀 읽어 그 12줄 못 읽으면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 얘들아 심지어 한국어잖아 과제는 야 그래 안 그래? 그 쌤이 무슨 뭐 함의 추론으로 넣어놨니? 읽고서 막 해석해야 돼? 주제 작성 우리나라 말 기출문제 풀고 답지 수령하고 채점 보답 하시오 좀 그렇게 할까? 좀 함의로 좀 축약해서 적어놓을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하지 않겠어? 얘들아 이거 하세요 은별이 규동이 어떻게 할래? 오늘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해서 보내시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세요. 어떻게 할래? 딱 정해. 뭐 오늘 했는데 안 되면 내일 와야지 이게 아니라 딱 정해. 오늘까지 할 거면 오늘까지 해서 무조건 보내고 만약에 아니면 내일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오늘까지? 은별이는? 내일 와서? 그럼 은별이 내일 몇 시에 올래? 아침 9시? 밤 9시? 그럼 1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 하고 마무리를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규동이는 기출문제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 전체. 전체 부정이야? 안 되겠다. 우빈이 규동이 친구지? 이렇게 갑자기 버린다고? 알았어. 친구 아니라니까. 원래 연대책임으로 갈라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규동아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규동이 수요일에 과제 안 하면 쌤 진짜 내쫓는다. 규동아 나 그 정도야. 쌤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규정이 과제만 하면은 80 정도 넘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해서 지금 돌아가시게 하는 거야 규동아. 그죠? 그 얘들아 우리 이번 중간고사가 키입니다. 너네 1학기 봤죠? 1학기 한번 봐봤죠? 근데 그거 작년이랑 패턴이 똑같아. 심지어 2학년도 패턴이 똑같았어 1학기 때. 중간 때 변별력 두고 기말 때 풉니다. 그래서 기말 때 성적이 올랐다고 여러분 알잖아. 성적이 올랐지만 등급은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른 것만큼 못 오른 경우가 있죠. 물론 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변별력이 세서 그래. 근데 이게 보통 교화고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근데 사실 교화고만의 특징이 아니라 일단 그거야.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중간이 쉬워버려. 그럼 어떻게 해? 기말 어렵게 내야 되죠. 근데 기말은 마지막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라고 냈는데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어. 그럼 문제가 터집니다. 그죠?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럼 가장 안전방이 뭐야? 중간에 변별력을 두고 기말 때 중간에 변별력 뒀네? 그럼 좀 난이도를 쉽게 내면 되고 중간 때 생각보다 변별력이 안 냈네? 그럼 중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결국 핵심이고 넌 이번에 쌤도 새로 오셨잖아. 쌤도 새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2학기 때 뭔가를 막 격변을 하시진 않을 거야. 1학기 때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실 거란 말이지. 혹시 뭐 그런 얘기 하셨니? 자기 뭐 시험 엄청 어렵게 낼 거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해석시키신다 했나? 뭘요? 너네 수업 1시간에 한 지문 나간다며. 그러니까 약간 애들을 처음에 좀 해석이랑 발언 시켜가지고 발음을 시켜? 고등 입시 영어에서? 시킬 수 있죠. 시킬 수 있죠.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발음을 하면서 외우면 좀 더 기억이 잘 나거든. 나중에 암기할 때. 그런 거 이제 시키느라. 오래 걸려? 왜냐면은 지금 쌤이 역대급이야. 지금 교화고에서 쌤한테 개인톡으로 쌤 지금 수업 답답해 죽겠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5명이 넘어가 지난주에. 근데 학교 수업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쌤한테 얘기한 사람이 5명이 넘어. 그러니까 쌤이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원이도 혹시 같은 쌤이야? 같은 반이야? 예원이 좀 너무 공감하는 표정이 있어서. 혹시 이 쌤이 아닌 반? 너 어디까지? 저희 쌤이 3만까지 들어가신다고. 3반까지? 1, 2, 3반? 많이 안 들어가시네? 세 분이신데 너네 11반? 10만. 10반까지? 그럼 3분의 1이구나 딱. 오케이. 자 일단은 얘들아 그거 얘기해 줄라 했다. 자 이번 주가 끝나죠? 그럼 다음 주가 시험 3주 전입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부터 시험 3주 전이에요 얘들아. 왜? 9월 그 중순 이후 9월 말쯤에 시험 시작이잖아. 다음 주 9월이에요 얘들아.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뭐 긴장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첫 번째, 스터디 카페 다시 운영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학원 문 열 때부터 밤 12시 반까지 저기 스터디 카페 개방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일부는 강제적으로 이용하라고 하겠죠? 이번 주까지는 쌤이 남길 수가 없어. 너네가 신고할 거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쉬 안 할 거지? 그죠? 그래서 신고 때문은 아니지만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스터디 카페가 문이 열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에는 남겨도 됩니다. 신고를 해도 타격이 없습니다. 우민이 지금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그래서 정말 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면 스터디 카페는 정말 10시 넘어서까지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자발적으로 이용하시는 거 권장한다. 그 다음 플러스 과제가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남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 하원하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3주 전이다. 우리 뭐 하죠? 매주 토요일이나 금요일마다 클리닉. 쌤이 투표 올려서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와서 테스트 보고. 근데 얘들아, 지금까지는 튜터쌤이랑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쌤이랑 합니다. 표정이 안 좋은데? 쌤이랑 진행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선생님이 좀 개별적으로 1대1 피드백까지 좀 진행을 하고 보낼 거란 얘기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라가 아니라 일단 참여는 필수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더 질문을 많이 하고 좀 쌤한테 뭔가를 더 많이 얻어가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쌤이 좀 또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은별아, 쌤이 여러분을 고통 주려고 그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쌤의 공강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안 오면 아쉬운 거죠. 안 오면 아쉬운 거죠. 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은 열어둘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꼭 와서 하시길 권장하고요. 지난 학기까지는 토요일만 열었는데 이번에 목요일이랑 금요일도 열 거거든. 목금토를 다 열 거니까 본인이 가능하신 시간대에 오시면 되겠죠. 클리닉 시간대를. 원래는 이제 쌤이 토요일 날 10시, 12시, 12시, 2시, 2시, 4시 이렇게만 열었잖아. 근데 이제 목요일 날 8시, 10시 이때 하나랑 그 다음에 금요일에 너 학교가 몇 시에 끝나지 금요일에? 그거를 좀 애매해. 너네 그 동아리인가 뭐 하는 날이지. 동아리도 있고 5교시일 때도 있고 6교시일 때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쌤이 금요일에 6시부터 9시 반까지가 고3 수업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클리닉을 연다면 4시부터 6시에 열어야 돼서 너네 학교가 일찍 끝나지 않는 이상 오기가 힘들어서 일단 열긴 열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라도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한 5타임 정도 열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죠? 오셔서 하고 근데 참고로 그냥 본인 끝난 대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2시간 채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쌤이 좀 전달 사항을 먼저 얘기했고요. 과제는 쌤이 진짜 귀멸의 칼날을 과서 기분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는 아직 시험 4주 전이기 때문에 쌤이 조금은 루즈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3주 전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던 사람들도 공부하는 시기죠 이제 슬슬.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예정이어서 오늘까지는 과제 안 돼도 그냥 마무리해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 총 4지문 나갈 거고요. 먼저 볼 거는 3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선행을 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딱 한 단어만 뽑아내자면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지? 뭐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죠? 우빈아, 뭐를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지문일까? 그렇죠. 개념, 컨셉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 자, 컨셉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글의 소재가 등장을 해버리죠. 이 개념이라는 것은 are vital, 필수적이야. 뭐에 있어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문장에 주절이 나오고 뒤에 벗 나왔잖아. 그럼 혁빈아,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어? 주절이야, 벗 이하야? 벗 이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느낌이 빡 와야 되는 게 그동안 바로 뒤에 누가 나와? must가 나오잖아. 우리는 반드시라고 필자가 얘기해버립니다. Be careful.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때 되면 누구죠? 컨셉트죠. 개념들이죠. 개념들. 위에 얘기했던 컨셉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념들에 대해서 be careful. 조심해야 돼. 왜? Concepts open the door to essentialism. 형광펜 치셔야 됩니다. 개념은 뭐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본질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시우야, 본질주의가 뭔지 알아 몰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알아? 그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글에서 본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ut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핵심은 누구다? 조심해야 된다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 개념이라는 게 본질주의의 문을 그냥 개방이라는 말을 써볼게. 그냥 열어버립니다. 이라고 써도 되는데 좀 어감이 이상해서 개방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본질주의가 뭘까? 이런 거죠. 갑자기 다운이한테 문제에서 본질주의란 무엇인가를 영작하시오라고 했을 때 다운이가 개념을 알아야지 영작을 하겠죠. 한국말로 먼저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볼게. 다음 문장. 얘들아, 당연히 지문은 문장 간의 연결관계가 있겠죠. 뒤에 문장. They encourage us. 그들은 여기서 얘기한 they는 누구지? 본질주의라고 하기에는 본질주의는 단수명사죠? 그럼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이때의 they 역시도 여전히 개념들이 되겠죠. 이 개념들은 형광펜 encourage us 우리를 장려해. 뭐 하도록? to see. 자, to 부정사 나온 이유 동사가 encourage니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도록 장려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냐면 that aren't present. 뭐 하지 않은 것들이야? present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지금 are 비동사고요. present 누구 자리? 보호의 자리니까 선물 이런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언어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존재하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 그럼 봐봐. 누가? 개념이. 나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개념 조심해야 된다 했죠. 왜? 본질주의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문장에 지금 누구 설명해 준 거야? 본질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해준 거죠. 본질주의란 뭐야? 형광펜 문장 전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게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끔 장려하는 것. 이게 본질주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 그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 한번 볼게. 자, 스튜어트 파인스타인. 자, 누군지 중요하지 않죠? 그는 opens his book. 그의 책을 열어. 근데 그의 책이 뭐야? ignorance라는 책, 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동격의 컴마죠. 잘 봐. 책을 연다라는 게 진짜 연다라는 게 아니라 책을 시작한다죠.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책을 시작을 하는데 무엇과 함께 시작하냐면 오래된 격언과 함께 책을 시작한다야. 근데 그 격언의 내용이 얘도 동격이죠? It is difficult to find a black cat in a dark room. 자, 잘 봐. it. 주어 맞아 아니야? 주어가? 아니죠.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뒤에 빠져 있죠?
자, 진주어는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라는 오래된 격언, 즉 한 속담 같은 느낌이죠. 검정색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어렵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검정색 고양이를 찾냐면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검정색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Especially when, 특히 언제? There is no cat,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바꿔서 얘기해 줄게. The cat isn't 한 단어 뭐로 쓸 수 있을까?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죠. present죠. 그럼 쌤이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뭐야? 보시라고요. 이 고양이가 뭐에 대한 비유야? 고양이 이퀄 뭐에 해당해? 어떤 거? 본질주의. 봐봐. 본질주의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본질주의죠. 그럼 우리 지금 이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잖아. 어두운 방에서 검정 고양이를 찾아. 근데 이 검정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 검정 고양이는 뭐에 해당해? 검정 고양이를 찾는 행위 자체가 본질주의죠. 그럼 검정 고양이는 개념에 해당하겠죠. 개념. 자, 정리해볼게. 하나의 예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죠. 이렇게 하죠.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를 어두운 방에서 찾기. 이게 뭐야? 여전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본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검은 고양이라는 건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본질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잘 봐. 1, 2, 3번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얘들아, 우리 기억나? 글은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 이동한다 했지. 큰 거가 던져. 야, 개념 조심해. 본질주의 때문에. 그게 뭔데? 본질주의란 좀 좁아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야. 더 좁아져. 구체화, 예시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다. 점점 좁아집니다. 이런 식이고요. 다음, this statement, 이러한 이 말은, 이 주장은 아름답게 sums up. 얘들아, sum up은 직역하면 모으다, 합치다거든. 근데 여기서는 요약하다야. 뭐를 요약하냐면 the search for essence. 이거 잘 봐. The search for essence라는 건 본질에 대한 추구죠.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야? 본질주의죠. 아까 기억나? 쌤이 다운이한테 뭐라고 했죠? 다운아, 본질주의란 무엇인지 영작하시오. The search for essence입니다. 본질에 대한 추구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본질이라는 게 뭐야?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한 추구가 되겠죠, 결국. 자, history, 역사는 has many examples, 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시들이죠? 과학자들에 대한 예시들인데요. 어떠한 과학자들이냐면 who, 요거 우리 빨간색이야. 쌤이 서술형으로 냈었죠? 여름학기 복습 테스트에. 어떠한 과학자들이냐면 who fruitlessly searched. 잘 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죠. 자, searched for 뭐 했어? 추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추구했어? fruitlessly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그렇죠. 헛되게. 이게 직역하면 어떻게 써요? fruit는 과실이잖아. 보통 과실이 언제 쓰여? 이런 거죠. 시우의 노력이 과실을 맺다. 즉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fruitless라는 건 뭐가 없는 거야?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가 없게라는 말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준서가 노력을 겁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어떠죠? 허무하고 헛되죠. 그래서 헛되게라는 의역이 떨어집니다. 다시. 헛되게 추구했어. 무엇을? An essence. 본질을. 왜 이렇게 헛되게 본질을 추구했냐면 because they used the wrong concept. 그들이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guide their hypothesis. 그들의 가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잘 봐. 잘못된 개념을 사용을 했대. 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일까? 얘들아, 이 지문에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건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안 나왔죠. 누구로 비유했다고? 검은 고양이로 비유했잖아. 근데 검은 고양이는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검은 고양이라는 건 뭐를 지칭했다고? 개념. 근데 어떤 개념? 실제로는 잘못된 이유가 뭐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거죠. 다시.
이 잘못된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봐봐, 야,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 뭐 하기 위해? 그들의 가설을 이끌기 위해서. 즉, 본질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뭐 어땠다? 헛됐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구체화에 대한 예시인데요. 역사에 대한 예시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는 어떤 예시들을 가지고 있냐면 과학자들인데요. 이 과학자들은 헛되게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쌤이 지금 계속 한 거죠. 헛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계속 찾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Fierstein gives the example. 실질적으로 이 저자가 뭐 해버리냐면 예시를 줍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예시냐면 luminiferous ether. 발광 에테르에 대한 예시를 주는데요. 자, 또 동격이죠. 이 발광 에테르라는 건 무엇이냐면 mysterious substance.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근데 어떠한 신비로운 물질이냐면 자, that was thought 바로 뒤에 동사로 이어지니까 이게 주관대가 되겠죠. 근데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왔지? to feel이라는 누구? 주격 보호가 투부정사로 튀어나왔죠. 이거 왜 갑자기 투부정사로 튀어나왔지? 일단 누굴 봐야 돼? 동사를 봐야 됩니다. was thought이죠. 얘들아, think는 그냥 생각하다니까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잖아. 나는 준서를 생각한다. 삼형식이죠. 근데 이거 몇 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 5형식으로 쓸 수 있죠. 나는 준서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이게죠. 그럼 이렇게 하면 5형식 쓸 수 있잖아. 그럼 5형식이 수동태로 바꾸면 몇 형식이 돼? 2형식이 되죠. 5형식이라는 건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애초에 목적격 보호에 나온 준동사가 누구야?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수동태로 전환돼도 목적격 보호가 누구로 내려와? 주격 보호로 내려오면서 투부정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죠. 몇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거 투부정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was thought의 수동태 표시 한 번만 해줄게. 자, 이 신비로운 물질은 뭐라고 생각이 되었냐면 채우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거야. 누구를 채워? The universe. 우주를 채우도록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우주를 왜 채워? So that light would have a medium to move through.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근데 쌤 이거 왜 체크했냐? 누가 남아있죠? 전치사가 남아있죠.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 알잖아. 시우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적을 펜이 필요하다. 영어로 뭐라 그래? I need a pen to write. 맞아, 틀려? 틀렸죠. 뒤에 누구도 나와야 돼? To write? with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 I need a chair to sit. 틀렸죠. 누구까지 나와야 돼? To sit on. 똑같은 겁니다. 이동할 medium, 매체인데요. 누구도 같이 필요하다? 전치사도 같이 필요합니다. 다시 목적이 뭐야? 빛이 would have a medium. 가질 수 있도록이야. 무엇을? 타고 이동할 매체를 가질 수 있도록 뭐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신비로운 물질이 뭐였어? 발광 에테르였습니다. 근데 우린 이미 알아. 이거 누구에 대한 예시죠? 본질주의를 쫓은 과학자들에 대한 예시죠. 즉 발광 에테르라는 건 우리나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봐봐.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죠. The ether was a black cat. 그 에테르가 그 발광 에테르가 뭐였대? 검은 고양이였대. 이젠 우린 알아야 돼. 다오나. 발광 에테르라는 게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검은 고양이가 아까 뭐였지? 여기 정리한 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럼 발광 에테르 역시도 뭐였다?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발광 에테르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라고 삽입입니다. 뭐라고 적었어? 파이어스타인이 적었어. 어디에? 그의 책에 적었겠죠. 이거 함의 아셔야 된다라고 지금 체크해 놓은 거고요. And 그리고 physicist 물리학자들은 had been theorizing 동사 좀 특이합니다. 과거 완료 플러스 진행이죠.
얘들아, 요거 기억나?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야? 얘들아, 자.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나타내죠? 그건 현재 완료야. 그렇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죠. 그럼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가 뭐야? 대과거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과거 완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건 물리학자들이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만들고 있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그럼 뭐가 필요해? 이 과거의 시점이 나와야 돼, 안 나와도 돼? 나와야 되겠죠. 그 과거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것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는 게 밝혀진 게 언제야? 과거죠. 과거. 근데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부터 물리학자들이 잘못된 개념을 쫓고 있던 거잖아. 언제까지? 검은 고양이가, 그 에테르가 검은 고양이였다는 걸 발견했었을 때까지.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를 사용해 준 거고요. 자,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또 나오죠. 그들은 어디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이론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던 거야. And then. 그리고 어디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 이시 지칭하는 건? 그렇죠. dark room이죠. 어두운 방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looking for, 자, 누구로 이어집니까? 분사 구문으로 이어지죠. 찾으면서, 추구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죠? for a evidence of a cat.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추구하면서인데요. 어떤 고양이야? That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고양이죠. 이거 바꿀 수 있을까? That was not present.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결국. 자, 이 지문에서 잘 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존재하지 않는 개념 equal 검은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 equal 발광 에테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쌤이 질문 하나만 할게. 자, 생각해봐. 검은 방, 어두운 방이라는 건 왜 나왔을까? 환경. 그죠? 봐봐. 똑같이 생각해. 되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야. 밝혀지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해돼? 되게 좀 중의적인 표현이야. 불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환경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어두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해됐을까? 이 지문은 상당히 괜찮은 지문이거든. 여러분이 시험 문제로 맞닥뜨렸을 때 근데 지금 봐봐. 쌤이 봤을 때 여러분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거든. 문제는 이걸 계속 본인 걸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 다음 지문까지 하고 좀 쉬자. 자, 요것도 재밌죠? 34번 지문인데 34번 지문인데 이 글의 구조는 명확한 무슨 구조일까? 내가 좋아하는 그 글의 구조 중에 하나야. 넷 중에 하나야. 이항 대립, 원인 결과, 문제 해결, 통념 반박. 뭘까? 한번 볼래? 얘들아, 해석을 봐도 상관없어. 이 글은 이 넷 중에 어떤 구조일까? 이거 알면은 글의 구조가 다 보여. 그렇죠. 이항 대립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립일까? 그렇죠. 유명. 그러니까 유명 인사에 대한 얘기가 소재고 어떤 유명인과 어떤 유명인에 대한 대비일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주면 얘들아 무슨 명성과 무슨 명성의 대비야? 엘리트 명성과 평범. 일반 명성의 대비입니다. 대립입니다. 대립. 그러니까 이거 쌤이 빈칸 출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름학기 때는 어떻게 봤냐면 그 빈칸 PBA 위주로 봤었어. PBA. 내가 봐. 내신이니까 좀 다 뜯어봐야 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뭐가 엘리트 명성을 뜻하고 뭐가 일반 명성을 뜻하는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동안 이거 뭐로 바꾸기 정말 좋을까? 어휘 문제로 바꾸기 너무나 좋은 지문입니다. 한두 개 싹싹 바꿔놨을 때 여러분이 지문의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아 틀렸구나 라는 게 인지가 가능하거든. 자, 보자. 일단은 while이라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절은 따로 있죠. 주절은 따로 있고요. 이게 동안에인지 반면에인지 내용을 좀 봐야지 알 겁니다. 자, 볼게. Social media attention. 소셜미디어의 관심이 is
뭐야? potentially, 잠재적으로 an instrument, 도구야. 뭐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to achieve ends. 얘들아, end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여기서 end는 끝. 그러니까 즉 goals랑 같은 맥락입니다. 뭐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야? 엘리트 명성. 얘가 A입니다, 얘들아. 이 글에서. 야, 봐. 여기다 빨간색으로 한번 더 그어줄게. 그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some content creators, 일부 콘텐츠 생산자들은 desire ordinary fame, 얘가 B죠. 일부 콘텐츠 생산자들은 desire, 원해 무엇을? 일반적인 명성을. 무엇으로서? as a social end, 사회적인 목표로서 desire, 원합니다. 어떻게? in itself, 그 자체로. 얘들아,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죠? ordinary fame입니다. 일반적인 명성을 그 자체로 뭐로서 생각한대? 사회적인 목표로서 생각을 한대. 근데 나는 물어볼게. 이거 while 동안일까 반면일까? 좀 일부러 빨간색으로 좀 보이라고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혹시나 너네 이거 문장 성분이랑 헷갈리면은 동그라미 쳐서 확실히 봐. 부사절에는 A 얘기하고 있죠. 주절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B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때 while은 동안해야 반면해야? 반면해가 되겠죠. 이때 while은 역접입니다. 정리해볼까? 얘들아, SNS에서 일어나는 관심은 잠재적으로 뭐를 위한 도구래? 엘리트 명성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래. 무슨 느낌 생각하면 돼? 연예인들 소셜미디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연예인이라는 엘리트 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뭐를 사용해? SNS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부 컨텐츠 생산자들은 우리 뭐라 생각하면 돼? 그냥 크리에이터죠. 일부 인플루언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뭐를 원해? 일반 명성을 원합니다. 뭐로써? 그 목표 자체로서. 무슨 얘기야? 인플루언서들이 얘들아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를 위한 도구로 SNS를 쓰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냥 뭐를 얻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명성을 얻고 싶은 거죠. 도구로 쓰냐?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볼게. A. A가 지칭하는 건 엘리트 명성이고요. B가 지칭하는 건 일반 명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뭐가 달라 얘들아? 소셜미디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엘리트 명성은 소셜미디어를 쓰면 그냥 우리 SNS라고 얘기해줄게. SNS는 뭐야? 목표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이들의 목표 뭐죠? 엘리트 명성을 달성하는 게 목표죠. 그리고 그걸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요. 일반 명성을 원하는 크리에이터들은 SNS가 목표 그 자체가 돼버리죠. 괜찮을까? 태도가 다른 거 느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비육 예시까지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다음 문장에 넘어가 볼게. Not unlike, 이거 잘 봐. Not 부정이죠. Unlike 부정이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해? 다르지 않게야. 즉 무슨 뜻이죠? 이중부정은? 긍정이잖아. 근데 쌤은 시우를 안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좋아한다죠. 긍정입니다. 이중부정 확인하셔야 되고요. 즉, 얘 의미가 뭐랑 똑같아져? like랑 똑같아지죠. like. 다르지 않게. 뭐랑 다르지 않게? reality television stars. TV 스타. 얘들아, 생각해봐. 은별아. TV 스타는 엘리트 명성이야? 일반 명성이야? TV에 나오는 스타, 연예인들. 엘리트 명성이죠. 일반 명성은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했어? SNS 그 자체가 본인들의 목표라니까. 그걸 통해서 일반 명성을 얻는 게 목표야.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근데 엘리트 명성은 뭐라고요? 자기 엘리트 명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SNS입니다.
그럼 잘 봐. 연예인이 SNS만 해. TV 안 나오고. 그럼 그 사람의 엘리트 명성이야? 일반 명성이야? 엘리트 명성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봐봐. 연예인이 인스타도 해. TV에도 나오면서. 그럼 인스타는 뭐가 됩니까? 그의 도구가 되는 거죠. 다시.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즈는 누구를 해당해? A를 해당합니다. 엘리트 연예인들처럼 소셜 미디어 셀레브리티스. 여기 누구야? 주절의 주어 누굽니까? B죠. 소셜 미디어 연예인들은 are often criticized. 자주 뭐 된대? 동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수동태야. 우빈아, 뭐 봤는데? 자주 뭐 봤는데? criticize가 뭐죠? 비판받는데. 뭐에 대해서? For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기술과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데. 누가?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누구처럼? 엘리트 스타들처럼. 뭐에 대해서? 기술과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기술과 능력이죠? 과거분사입니다. Associated with traditional elite celebrity. 전통적인, 얘들아, 이때 traditional은 항상 얘기하지만 conventional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기존의라는 뜻이죠. 기존의 엘리트 명성과 관련된 능력과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해서 B도 비판을 받는데 누구처럼? A처럼. 근데 이 talent, 기존의 엘리트 명성이랑 연관된 이 재능은 such as가 누구 꾸며주죠? talent 꾸며줍니다. 뭐와 같냐면 acting or singing ability, 연기나 노래하는 능력과 같은 능력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네 혹시 유튜브 좀 보니? 유튜브에 누가 있죠? 노래 커버 영상 올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거야. 이 사람 라이브 들어보니까 노래 실력이 영 별로야.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보정으로 다 속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그 팬들이 그 사람을 비판할까 안 할까? 하겠죠. 와, 지금까지 사기친 거야? 노래 못 부르는데 잘 부른 척 한 거야? 비판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나? 하겠지. 뭐에 대해서 비판해? 기술과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누구를? 소셜미디어 스타들을. 근데 이건 누구도 똑같아? 엘리트 스타들도 똑같아, 달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얘기한 거야?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공통점은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 비판을 받습니다. 괜찮을까요, 얘들아? 자, 공통점 얘기했고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다? 차이점 얘기했다가 공통점 얘기합니다. 근데 이 뒤에 또 차이점 얘기, 아까 얘기했지. 어휘 건드리기가 너무 좋아.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르다? 근데 이건 같다. 근데 이건 또 달라. 근데 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와, 구조가. 더 볼게. This criticism, 이 비판인데요. 뭐에 대한 비판이죠? 아까 얘기했죠? 얘입니다. 능력과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은 highlight. 팡승입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뭐 한달까? 하이라이터, 여러분 봐봐. 너네 쓰고 있는 형광펜 있죠? 영어로 뭐라 그래? 하이라이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라이트에 ER 붙어서. 너네 형광펜 왜 해? 언제 형광펜 쓰지? 강조할 때 하죠. 그럼 하이라이트는 동사로 쓰면 강조하다요. 강조하다. 다시 이 비판은 강조합니다. 무엇을? The fact, 사실을. 근데 느낌 빡 와야 돼. 사실? 선행사가 뭐야? fact야. 근데 뒤에 누가 나왔어? 대시 나왔어. 그럼 이때의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맞을까 아닐까? 선행사가 사실, 소문, 정보 이런 애들이고 뒤에 대시 나왔어. 꾸며주긴 해. 관계대명사라면 이하절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라면 불완전하겠죠. 근데 봐봐. Digital Content Creators 주어죠. Face 동사죠. Real Barriers 목적어죠.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누굽니까? B죠. B. B가 일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장벽을 마주한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때 관계대명사 맞아 아니야? 아니지. 무슨 대시야? 그렇죠. 동격의 대시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강조하냐면 일반 명성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뭐를 직면해? barrier, 장벽을 직면합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냐면 잘 보세요. 이때 to는 전치사야. 왜?
동명사가 나왔잖아. 뭐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야? 건너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죠. 어디로 건너가? To the sphere. 얘들아, sphere은 영역입니다. 누구의 영역이야? Of elite celebrity. A의 영역이죠. 잘 봐. 이 비판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일반 명성을 획득한 일반 연예인들이, ordinary celebrity들이 어디의 영역으로? 엘리트 셀레브리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뭐를 마주한다? 장벽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잘 봐, 잘 봐. 우빈이가 좋아하는 노래 커버하는 유튜버가 있어. 그지? 근데 이 유튜버가 뭐 하면 비판받아?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나 재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일반 명성을 획득한 그 유튜버가 엘리트 명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어 안 겪어? 겪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노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엘리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얘기죠.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 엘리트 명성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 B에서부터 A로의 영역으로 이동이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뭐 한다?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방금. 이게 뭐 된다고요? 강조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유튜버가, 노래 커버하는 유튜버가 연예인이 되는 게, TV 나오는 연예인이 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however,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찐이야. 형광펜 쳐줄게. 그러나 the criticism, 그 비판은 똑같죠. 이 비판입니다. 이 비판. also misses the point. 또한 어떠한 요점을 놓치는데요. 어떠한 요점이냐면 that the phenomenon of ordinary celebrity. 어떤 현상이죠? 일반적인 연예인의 현상이 reconstructs, 재구축한다는 점도 놓친대. 뭐를 재구축하죠? The meaning of fame. 명성의 의미를 재구축한다라는 점. 얘들아, 쌤이 지금 뭘 보여줬죠? 얘도 빨강색으로 쳤잖아. 이거 구조가 누구랑 똑같아? phenomenon, 주어. reconstructs, 동사. the meaning, 목적어죠. 이거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지. 얘도 동격이 되십니다.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비판이 뭐를 강조해? 이걸 강조해.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걸 강조해. 근데 이 비판이 뭔가를 하나 놓쳐. 뭐를 놓치냐면 B의 현상이 뭐 했다라는 걸? 명성의 의미를 재구축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여기다 플러스 표시 하나 해줄게. 그리고 얘들아, 4번 문장이 중요해. 원래 애초에 여기가 뭐였죠? 빈칸이었습니다. 여기가 빈칸이었죠. 한번 생각해볼까? 얘들아, 일반 연예인의 현상이, 일반 명성의 현상이 명성에 대한 정의를 재구축했대. 재구축했다는 건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봐. 우리 옛날로 거슬러 가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는 A만 있었어? B만 있었어? 엘리트 명성만 있었어? 일반 명성만 있었어? 엘리트 명성밖에 없었죠. SNS가 어딨어. 다 연예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SNS가 생기면서 누가 등장해? B가 등장했죠. 일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잘 봐. 원래는 명성이라는 건 뭐만 명성이었어? A만 명성이었어? B만 명성이었어? A만 명성이었죠. 근데 얘네가 생기면서 명성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만들어진 거야. 생각해볼까? 그럼 원래 명성이라는 건 뭐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얻는 게 뭐다? 명성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이 사람들 능력이랑 명성 없으면 비판은 받아. 근데 일반 명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 없어?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 명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여전히 얘도 명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의 의미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해? 5, 6, 7번 문장은
명성에 대한 의미의 재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재구축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나머지 문제 전체, 나머지 지문 전체야, 얘들아. 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엘리트 명성 A입니까? B입니까? A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A는 is symbolized. 상징된대.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metaphor. 자, metaphor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죠? star. 자, A 체크해 줄게. 별에 대한 비유로서 상징이 된대. 우리 뭐라 그래? 얘들아, 스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스타. TV 스타 할 때 그 스타. 근데 이 star이라는 건 star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구죠. 쌤, 분사구문인가요? 아니요.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냥 과거 분사구입니다. 분사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구로서 나온 거지.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냥 분사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상징이 되냐면 mystery, 신비로움과 and hierarchical distance. 얘들아, hierarchy라는 표현 우리 이번에 본 적 있어, 없어? horizontal hierarchy? horizontal 수평이잖아. 수직이 뭐야? vertical이죠. vertical hierarchy라는 표현 본 적 있죠? 29번 지문에서 했잖아. 조직의 기능적인 작동을 이해해야 다양한 문화가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했죠. 다시.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얘기했던 hierarchy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 형용사로 바꿔줘. 이렇게. distance를 꾸며주는. 위계적인 distance, 거리에 의해서 characterized, 설명이 된대. and 얘도 누굴 꾸며줘, 얘들아? PP죠. 얘도 분사구입니다. 얘도 star를 꾸며주죠. 이 별이라는 것은 associated with, 뭐 되어 있어? 연관되어 있죠.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naturalized qualities. 이제 알아야 돼. 준서야, 이거 naturalized를 자연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석해야 돼? 준서가 봐봐,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해. 근데 그거를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뭐라 그래? 준서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naturalize, 얘들아, naturally 형용사잖아. 타고난입니다. 그럼 naturalize도 타고난이 되겠죠. 타고난 특성들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거 아까 보지 않았니, 얘들아? talent, 재능과 class, 얘 처음 나왔죠? 계층이죠, 계층.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차은우 보면서 뭐라 그래? 다른 인종이다.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잘 봐.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트 명성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엘리트 명성은 뭐에 의해서 상징된다고? 별이라는 비유에 상징된대. 근데 별은 뭐에 의해서 또 설명이 돼? 신비로움. 연예인 신비롭죠? 또 hierarchical distance, 위계적인 거리. 나랑 거리가 멀어 가까워. 멀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별이라는 건 뭐랑 연관이 있죠? 타고난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이어야 돼. 근데 이 타고난 능력이라는 건 뭐에 대한 능력이야? 재능과 계층, 계급에 대한 능력이죠. 자, 정리해볼게. A라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A는 별이야, 별. 근데 이 별이라는 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신비로움. 두 번째, 위계적인 거리. 그 다음에 타고난 qualities, 능력. 이게 뭡니까? 엘리트 셀레브리티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야. 즉 원래는 야, 너 명성 얻고 싶어? 이거 충족해야 돼.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어야 되고 계급에 맞아야 되고 애초에 태어나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스타인 거야. 그게 원래 뭡니까? 엘리트 셀레브리티가 되는 거죠. 그럼 느낌 오죠? 얘랑 대비되는 B는 무슨 느낌일까? 정반대겠지. 정반대겠죠? 볼게. The ordinary celebrity, B입니다. 일반적인 연예인은 attracts attention, 관심을 끌어. 뭐를 통해서? 주기적이고 and frequent interactions, 형용펜이죠? 빈번한 상호작용으로부터 관심을 끕니다. 누구와의 상호작용? Other ordinary people,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의.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누구의 특징이야? B. 일반 연예인들. 일반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특징이죠. 자, B는 일반인들과 뭐 하면 돼? 주기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 을 하면 됩니다. 무슨 느낌이야?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매주 릴스 올리고 매주 게시글 올리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뭐 선팔 마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계속 뭐 하면 돼? 덩치를 키우면 되죠. 선생님이 뭔가 타고난 능력,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명성은 이렇게 획득하는 거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차이점을. 마지막 문장. 쌤, 너무 긴데요? 아니야. 안 어렵습니다. 자, 잘 봐. 차근차근 가볼게. Achieving ordinary fame. 자, B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 주어는 누구야? Achieving이 주어야. 일반 명성, 즉 B를 얻는 것은 뭐로써? As a social media celebrity.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럼 다시 주어가 누구라고요? 동명사니까 예원아,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이즈가 나온 거죠. 소셜미디어 연예인으로서 일반 명성을 achieving, 얻어내는 것은 이 주어입니다. is like, 뭐와 같아? doing well at a game. 뭐를 잘하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나? 게임을 잘하는 거랑 똑같아. 비유가 나왔죠. 게임이 비유가 들어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n this sphere, 잘 보세요. 이 영역이잖아. 우리 아까 sphere 영역이라고 해석한 거 위에 있었어, 없었어? 있지. 엘리트 연예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표현 아까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한 this sphere는 어떤 영역이야? B의 영역이죠. 일반 명성의 영역에서는 fame, 명성이라는 것은 얘 중요한 표현입니다. 야, 잘 봐. 지극해볼게. Nothing more or less. 첫 번째, 더한 것도 맞대 아니래? 아니래. 두 번째, 덜한 것도 맞대 아니래? 아니래.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혁빈이의 영어 실력이 쌤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그럼 혁빈이의 영어 실력은 쌤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동일하다는 얘기를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일반 명성의 영역에서는 명성이라는 건 뭐랑 똑같아? Relatively high scores on attention scale. 아, 형광펜 치자 이거. 안 되겠다. 엘리트 명성에서, 일반 명성에서 명성이라는 건 그냥 뭐랑 똑같냐면 상대적으로 high score, 높은 점수랑 똑같습니다. 야. 뭐에 대해서? 스케일은 척도죠. 관심이라는 척도에 대해서. 잘 봐. 관심이라는 척도에 대해서 높은 점수인데 쌤, 점수라는 표현이 왜 나왔죠? 규동아, 아까 비유를 누구로 했어? 게임으로 했잖아. 게임. 엘리트 명성은 뭐랑 같다고? 게임이랑 같다. 일반 명성은 게임이랑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관심이라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만 받으면 그 게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게 일반 명성입니다. 정리해줄게. 주기적으로 빈번한 상호작용을 해서 관심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일반 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잖아. 규동이가 보다가 쌤, 관심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어떻게 얻어요? 관심 척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지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The Matrix. 잘 보세요. 이때 콤마는 동격이야. 누구랑 동격이야? 관심의 척도랑 동격이죠. 즉, 이 관심 척도라는 건 뭐야? 각주해줬죠? 기준이야. 뭐에 대한 측정 기준이냐면 of subscribers, followers, likes, or click. 여러분 익숙한 표현들이죠. 뭐의 측정 기준? 구독자의 수, 팔로워의 수, 좋아요의 수, 클릭 수와 같은 측정 기준이 결국 뭐야? 관심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일반 명성을 얻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구독자, 팔로워, 좋아요, 클릭과 같은 기준은 built, 어디에 있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분사 썼죠. 어디에 만들어져 있냐면 into social media application, 어플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에 대한 척도라는 건
예시로 등장한 게 뭐였죠? 측정 기준입니다. 측정 기준. 근데 이 측정 기준은 어디에 존재한다? 어플 내에 존재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등장한 게 좋아요, 구독자, 클릭, 조회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본 34번 지금 빈칸 추론 지문들이 상당히 잘 봐.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쌤 박수 소리 크지 않아? 쌤 이거 갑자기 어디서 깨달았냐면 잠깐 딴소리 할게. 잠 좀 깨라고. 쌤 결혼식에 갔거든.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뭐해? 박수 치잖아. 쌤이 이제 신부 입장하기로 박수를 이렇게 쳤어. 치우니까 쌤 옆에 누가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쌤 등짝 스매싱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박수 치면서 계속 쳤어. 꿋꿋이. 왜 그러냐? 축하해줘야 되는 자리 아니냐? 근데 하니까 내가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부를 안 보고 날 쳐다보는 거야.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박수가 좀 큰 거 같긴 해.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박수를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꿋꿋이 쳤습니다. 왜냐면 쌤의 신조는 축하해주러 왔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축하해줘야지. 근데 쌤이 이걸 치면서 뭘 느꼈냐? 수업 때 좀 써야겠다. 그래서 쌤이 이번 주에 쓰고 있거든? 근데 졸고 있는데 이렇게 딱 치잖아? 그럼 거의 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졸고 있는 사람들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 왜 이래? 얘가 왜 발작을 해? 자, 어쨌든 지문이 끝났죠? 이 지문.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엘리트 명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 명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 명성이 명성에 대한 개념을 뭐 해버렸다? 재구축했다가 핵심적인 내용이죠. 원래는 뭐였는데 야 명성은 이거였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명성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을까? 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두 질문 진행할 거고요. 지금 7분이니까 17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결과 얘들아 얘기해줄게. 아마 지금쯤 나오지 않았을까? 아직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다른 거 먼저 물어보자면 얘들아 시험 전주에 진짜 갈 거거든요. 어디? 학교 앞에? 근데 지금 여기 근처에 맥도날드가 없잖아. 아니 근데 모르겠어. 근데 심지어 기말 때도 갈 거야. 그래서 아마 기말 때 좀 더 거창한 걸로 갈 것 같고 중간 때는 좀 고민 중이야. 그래서 기말 때 좀 거창한 느낌이고 중간에 좀 힘을 살짝 뺀 느낌이라서 너 역시 뭐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막 아이패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보통 먹고 싶은 거나 좀 이런 거 좀 아침에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뭐였지? 코카콜라. 콜라? 너무 소박하지 않아? 그 정도면 괜찮아? 솔직히 그 정도도 행복이에요. 그 정도도 행복이야? 학교 매점에 있어가지고. 맞아. 회장 우리 있었는데 없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 복구가 안 됐어? 학교에서 안 해주잖아. 돈 드는데. 돈을 벌기도 하잖아 동시에. 학교가? 돈 벌이 제가 그거하고는 좀 대단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너네 진짜 콜라면 돼?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막 콜라랑 과자 같은 거 좀? 근데 들고 들어가면 크게 큰 거 들고 가면 근데 김밥도 먹는데 아침에 가져가서 막. 상관없어 보여요? 뭐 시험 당일에 주는 건 아니죠. 시험 전주에 이제 시험 화이팅 하라고. 시험 당일에 보면 너네 부담이 상당할걸? 쌤이 영어 시험 보는 날 가가지고 앞에서 은별이 손 쥐어주면서 은별아 시험 잘 봐면 먹다 체할 것 같은데? 뭐가 좋아? 지금 왜냐면 좀 회의 중이어서 아이디어를 쌤이 좀 김밥? 너네 원하는 게 좋잖아. 뭐 생각나는 거 있니? 은별이 뭐 있어? 떠오르는 거? 미역국. 빵? 빵 괜찮다. 빵이랑 콜라? 거창한 거라면 아니면 뭐 시험 전주니까 뭐 엿 같은 거? 진짜 여기 아니라 아니 시험 수능장에서도 막 그런 거 좋아. 아침에 쌤 수능 볼 때 앞에서 엿 받아서 먹었어. 찰떡 어때요? 그것도 괜찮다. 좀 의미 있긴 하다. 찹쌀떡? 그거랑 마실 거 정도 괜찮은데, 그지? 뭐 먹지? 뷔페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나. 우리가 그래서 출장 뷔페를 차린다는 게 아니야, 우리나. 떡 정도면 괜찮다. 그 의미도 있네, 음료수랑. 근데 뭐 바꿔서 들어가는 길에 막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죠? 빅봉은 뭐라 하지? 빅봉. 뭐라 하지? 빅봉? 빅봉이 뭐야? 가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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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긴 거? 봉. 가래떡? 가래떡도 괜찮은데 그냥 가래떡만 이렇게 씌워 먹기 좀 그렇지 않아? 꿀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냥 맛있던데. 그냥 씹어 먹으면 되죠. 너네 한참 그럴 시기구나. 떡볶이 왜안 뜯어 먹었어요? 요만한 거 사가지고.
쌤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런 짓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다 맛있긴 했어. 쌤 인생 몸무게에서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 몇 킬로? 그때 한 운동 안 하는데 80 나갔을걸? 문제는 뭐 공감인데. 근데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때는 살 좀 쪄도 돼. 안 줘요. 그럼 우리가 아직 덜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그 좀 폭식하게 돼. 사실 또 이제 고2, 고3 되면은 뭐 되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고3 되면은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진짜 입에 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진짜 그 과학적으로도 그게 있어. 그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 좀 풀릴 걸 진짜로. 저거 먹는 거 때문에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돼. 그래서 쌤 말리는 게 고2, 3 때 다이어트 한 다음에 진짜 뜯어 말려. 그럼 진짜 2중, 3중 스트레스거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근데 못 먹어서 스트레스. 근데 그럼 스트레스 해소 안 돼서 스트레스. 이게 계속 쌓여서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다이어트보다 35번이니까. 그래도 쌤 요즘에 좀 월수반이 조금 더 이제 활기를 띠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과제 이행률도 50% 완벽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게 70, 80%까지만 가면은 더할 나위 없다죠. 시우 주제까지만 했으면 한 70% 전체 완료까지는 됐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딱 월수반도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바람. 시우가 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건가? 근데 시우가 과제를 안 돼. 약간 미스테이크. 오케이. 그럼 쌤 또 수요일에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요즘 또 쌤이 월수반도 너무 기분 좋게 수업 들어오고 있거든요. 귀동이가 과제만 다 해온다면 진짜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쌤이 욕심을 내보자면 그 단어 제시를 거의 안 보셨더라고요. 그죠? 수요일 날은 뭐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쌤이 좀 수요일에 진짜 기분 좋게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요즘 교화 1학년 수업이 가장 기대가 많이 돼. 왜냐면은 그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 어떤 학교들보다도. 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좀 우직하게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하고 싶어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람들 쌤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교화 1학년에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쌤이 아주 기분 좋게 교화 1학년들 지금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쌤이 자꾸 그래서 더 뭐 해주고 싶고 막 더 챙겨주고 싶고 학교 가는 것도 쌤 그러고 또 운동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쌤 스케줄을 쪼개서 아침에 갔다가 운동 갔다가 또 수업하러 오겠죠. 그럴 예정이니까 쌤이 미쳐가지고 저러시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애정이 생겨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나 볼일 2년 반 더 남았잖아. 예원아 왜 경악을 해? 장난이고요. 고3 되면 안타깝게도 고3 담당이 쌤입니다. 행복하다. 슈 플러스 10점. 영혼이 살짝 없긴 했는데. 네, 물론 내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고2 때 볼게요. 거기도 안 바뀌지. 그냥 교하고는 쌤이야, 그냥. 교하고는 쌤입니다. 이건 왜 반응이 없지? 자, 교하고는 쌤이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쌤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입니다. 너네를 내가 사람을, 영어를 만들어주는 게 쌤의 일생일대, 지금 제 쌤의 유일한 거의 목표야. 2학년은 이미 거의 반 정도는 완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1학년들을 쌤 진짜 꿈이 이거야. 일단 교화 1학년 쌤은 이번 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교화 1, 2 전체를 60명 넘기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한 40명 가까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친구들이 주위에서 또 규동이가 이렇게 열심히 과제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너무 좋은 지문이야. 왜 좋은 지문이야?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라는 지문이거든요. 잘 봐. 너네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볼게. 자, 그냥 의문사야 얘들아.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Why do we have the illusion? 잘 보세요. illusion이라는 건 착각이죠. 착각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믿는 게 착각이잖아. 야, 우리는 왜 착각, 왜 환상을 가지고 있나 거야. 근데 어떠한 착각이냐면 cramming for an exam. 자, 주어져. cramming이 뭐야? 얘들아, cram은 동사로 썼을 때 몰아넣다거든. 시험을 위해서 몰아넣는 것, 즉 벼락치기 하는 것이죠. is 동사고요. The best learning strategy. 최고의 학습 전략. 이거 느낌 또 와야 돼. 뒤에 보니까 대시 illusion을 꾸며주는데 절이 완전해 불완전해 여기나. 그럼 얘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시 되겠죠. 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벼락치기를 하는 게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나요? 많이 하는 착각이죠. 벼락치기 하면 직전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 첫 번째부터 얘기하는 건 벼락치기가 최고의 학습 전략이다.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이 착각을 가지는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해줘. Because 이 착각에 대한 이유는 왜냐하면 we are unable to differentiate. 자, 형광펜 쭉 그어야 돼.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뭐 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differentiate. 얘들아, unable to는 누구랑 똑같죠? 불가능하다잖아. be unable to는 줄 하나로 그으셔야 됩니다. can't랑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본동사가 누구야? differentiate이 본동사입니다. 우리는 뭐가 불가능해? 구별하는 게 불가능해. between 누구와 누구를 the various sections of our memory. 우리 기억의 다양한 영역들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래. 자, 이 착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기억의 다양한 영역을 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우리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기억의 종류가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근데 보통 단어 모대 원칙으로 쌤한테 와서 뭐라 그래? 쌤, 저 단기 기억력이 약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럼 단기의 반대가 뭐야? 장기도 있겠죠. 그것도 기억이 다른 영역이잖아. 근데 이런 거야. 너네가 오늘 지금 쌤이랑 수업을 하고 있지. 쌤이랑 오늘 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일단 들어갔지. 단기 기억이야, 장기 기억이야? 단기 기억이지. 그럼 내일 모레쯤 그걸 다시 떠올려봐. 그거 단기에 있어, 장기에 있어? 단기. 그럼 4일 뒤, 5일 뒤는, 6일 뒤는, 일주일 뒤는? 기억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는지 구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게. Immediately after reading our textbook or our class notes. 잘 보세요. after은 전치사고요. immediately가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돼? 전명구가 되죠. 우리의 교재나 수업 필기를 읽은 직후는 information, 정보는 야, 이거 반갑다. 누가? 프레스트가 반갑죠. 아까도 나왔잖아. 완벽히 뭐하되? 존재한대. 뭐에 있어서?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it, 여기서 얘기한 it은 위에서 얘기했던 information이 되겠죠. 그 정보는 sits in, 지역에 앉아있다죠. 의역에 위치해 있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in our conscious working memory, in an active form. 우리의 작동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활성화된 형태로. 자, 정리해볼게. 학습 직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정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작동 기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작동 기억에서 어떠한 상태로? 액티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배운 모든 정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Conscious Working Memory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의식적인 작동 기억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 이거야. 선생님 물어봐. 준서야, 엘리트 명성에 대한 비유는 어떠한 대상으로 비유가 됐죠?
큰일 났습니다. 작동 기억에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엘리트 명성은 딱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했잖아. 뭐에 대한 비유를 했어? 거리가 멀고 신비롭고 타고난 누구? 별에 대한 비유. 이거 예시가 좋지 못했어. 지금 작동 기억에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는데 들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약간 헷갈렸던 거죠. 자, 어찌됐든 학습한 직후에는 정보는 활성화된 상태로 우리의 작동 기억에 위치해 있습니다. We feel, 우리는 느껴. 뭐처럼? As if, 마치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Because, 왜냐하면 it is present in our short-term storage space. 나왔죠.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우리의 단기 기억 저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죠? 위에서 얘기했던 이 의식적인 작동 기억에 활성화된 상태로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의식적인 작동 기억이라는 게 무슨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기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보가 단기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뭐처럼 느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But, 그러나 this short-term section, 이 단기 기억 영역은 has nothing to do with, 요거 수고를 아셔야 됩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아래도 적을게 무엇과 관련이 없답니다. 이 단기 기억의 영역은 뭐랑은 관련이 없대? To do with the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근데 이 장기 기억이 뭐야? That we will need.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목관대가 되겠죠. 장기 기억은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면요. 자, 잘 봐, 혁빈아. 이거 in order를 지워도 돼, 안 돼? in order to랑 그냥 to recall이라고 하는 거랑 의미가 똑같을까, 다를까? in order to는 해석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냥 to recall도 뭐뭐 하기 위해서죠. 생략이 가능하죠. 의미 자체가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해. 자, 잘 봐. 이 장기 기억은 우리가 필요한 게 장기 기억이야. 목관대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근데 장기 기억이 뭐 하는데 필요해? 뭐 하기 위해 필요해? To recall the same information. 똑같은 정보를 recall, 기억해내기 위해 필요한 게 장기 기억입니다. 근데 언제?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장기 기억이랑 이 둘은 서로 뭐 하다고요? Nothing to do with. 무관하죠. 잘 봐. 그러니까 학습 직후에 정보는 어디에? 작동 기억에 위치해 있어. 즉, 이 작동 기억은 단기 기억이죠. 근데 이 단기 기억은 여러분의 시험 언제죠? 4주 뒤죠. 4주 뒤에 여러분이 정보를 다시 끄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보가 어디 있어야 돼?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연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다라는 거죠. After a few seconds or minutes, 몇 초 후에 혹은 몇 분 후에 working memory, 작동 기억, 다른 말로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은 already starts disappearing. 이미 뭐 하기 시작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to disappear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질문이 금지지 발언이 금지는 아닙니다. 그죠? 자, starts to disappear이라고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바꿔도 되죠. 동사가 누구니까? start니까. 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다 받을 수 있죠. 잘 봐. 몇 초가 지나면 준서가 이걸 예시를 보여준 거였구나. 그럼 이전 지문 본 지 몇 분이 지났죠? 몇 분이 지나니까 이미 뭐 하기 시작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And after a few days,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가 되면? 수요일이 되면 the effect, 여기서 얘기한 효과라는 건 어떤 효과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효과죠. becomes, 어떻게 돼? enormous, 막대해집니다. 사라지는 양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해. 현관만 쳐줘야 되고요. 얘들아, 여기서 무슨 얘기 할지 알아? 언니스는 누구랑 똑같다?
if not. 이때 not은 동사의 부정형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not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이죠. You retest your knowledge. 너가 너의 지식을 다시 테스트하지 않으면, 그럼 해석해볼게. 얘를 뭐로 바꿔? if로 바꿔. If you retest not이 아니라 retest의 부정형은 뭐죠? don't retest죠. 일반 동사의 부정형이니까. If you don't retest your knowledge. 너가 뭐 하지 않으면, 너의 지식을 다시 시험 보지 않으면 memory, 기억은 뭐 합니까? vanish, 사라집니다. vanish 이거 누구랑 동의어죠? 위에 나왔던? disappear이랑 동의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복습 테스트를 볼 겁니다. 빌드업 좋았죠? 리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본 내용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언제? 수요일에 1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뭘 얘기해 준 거냐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을 돌려서 얘기해 준 거야. 너가 다시 시험을 다시 테스트를 안 해보잖아? 그럼 단기 기억은 뭐 할 거야? 사라질 거야.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 뭐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다요? 리테스트. 표현 그대로 쓸게. 리테스트.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라져. 단기 기억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 문장. To get information into long-term memory. 자, 이거 느낌 오죠?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뭐 하면 돼? 테스트하면 되죠. 방금 얘기했잖아. It is essential. 자, it 가주어죠. 진주 어디 있어? To study. 뒤로 빠지죠. To study the material.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그 내용을 study,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다. 공부만 하면 이거 어디로 넘어가? 단기야, 장기야?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 쌤이랑. 이거 바로 장기로 가, 단기로 가? 단기로 가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잘 봐. 여기서 진주어가 끝이 아닙니다. Then test yourself.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스스로 뭐 해야 돼? 스스로를 뭐 해야 된다? 시험을 해야 됩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spend. 이거 누구랑 대비죠? test yourself랑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 원형이죠? 뭐 하기보다는 spend all your time studying. 모든 시간을 공부만 하면서 보내기보다는. 기억나 얘들아? 쌤이 너네 단어 외울 때 셀프 테스트지 받아서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죠. 내가 계속 주구장창 보고만 있잖아? 그럼 주구장창 단기 기억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학교에서 외우고 여기 들어오면 다 까먹은 거지. 이미 몇 초, 몇 분,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미 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쌤 이렇게 생각해. 단기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있죠. 근데 단기 기억력이 안 좋잖아? 그럼 쌤 저는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죠. 다른 영역에서 뛰어납니다. 분명히. 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뛰어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나야. 쌤이 수학적 능력이 겁나 떨어지거든요. 수학을 진짜 더럽게 못해. 근데 언어적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 그거에 반대로. 근데 봐봐. 쌤이 다음에 예를 들어 쌤 수학 못하니까 절규하고 절망하고 포기해. 그래서 쌤이 망했습니다. 수시를. 수포를 해버렸죠? 난 못하니까 안 해야 돼. 이게 미친 생각이야 얘들아. 못하니까 안 한다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거야. 나중에라는 게 너네 그 취직할 때. 야, 쌤 그림 못 그려. 예술가가 될 수 없죠. 그럼 안 하는 게 맞죠. 학생 때는 못하니까 안 해버리잖아? 그럼 문제가 됩니다. 쌤이 겪었어. 수학 못하니까 안 했거든? 점점 못해져. 그리고 어디서? 수시에서 발목을 시게 잡아서 쌤 생기부가 진짜 이빠이였는데 거의 전교권으로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6강탈 했습니다. 심지어 안정권으로 쓴 것도 수학 때문에. 외고 감안해서 내신, 감안해줬을 텐데. 그래서 쌤이 학생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쌤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얘들아, 못하니까 안 한다는 말이 안 되고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쌤이 그걸 고3 때 정시 준비하느라 수학을 진짜 죽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늘더라. 나 뭐라고 생각했는데 나 수학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스스로. 근데 하니까 늘어. 문제는 계속 내가 뭐 하니까? 못하니까 안 해야지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다시 어디까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단기력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다른 거 잘하실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약한 영역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개선하시면 되죠. 무조건 늡니다. 하다 보면.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야. 쌤이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라.
말해봐라. 셀프 테스트 받아 셀프 테스트 봐라.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스스로를 계속 테스트를 봐야지 이게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지 눈으로만 주구장창 보고 그러니까 쓰는 것도 좋겠지만 쓰는 건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테스트만큼의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복습 테스트 봅니다. 복습 테스트 봅니다.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자, 복습 테스트 기준으로 자, 이거 느낌 와야 돼. 기억나니? 복습 테스트 기준으로 해석 과제가 나갈지 말지가 정해질 겁니다. 복습 테스트 저조하다. 그 질문 해석 과제 진행할 거고요. 뛰어나다. 복습 잘 해왔다. 내용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 해석 과제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번 주 수요일 이후 주말이 편해질지 힘들어질지는 수요일에 정해지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고요. 시간 딱 맞춰서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않아? 하루 4질문 딴소리 좀 하고 딱 플로우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일엔 딴소리 못해. 테스트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36번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자, 누구야? 거울 뉴런입니다. 근데 느낌 빠고지. 거울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반사. 즉 똑같이 따라하죠. 거울에서 내가 손을 대면 거울에 있는 나도 손을 듭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뭔가를 똑같이 따라하니까 붙은 이름일 겁니다. 근데 얘들아, discovery가 주어져. 거울 뉴런의 발견은 has profoundly changed. 동사고요. 현재 완료 시제죠.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저하게 change, 바꿔왔대. 무엇을? The way, 방법을. 느낌 빠고 와야 돼. The way가 나왔네? 그럼 여기에 누가 생략이 된 걸까? how가 생략이 됐나? 근데 이걸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혁빈아, 이 아이 저리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겠죠. how는 관계 부사니까. 근데 잘 봐. 쌤이 줄여서 적잖아. 관부. 근데 내가 관부가 뭔지 몰라. 그럼 관계 부사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We think. 우리가 think. 생각해. 뭐에 대해서? Of a fundamental human capacity. 동격입니다. Learning by observation. 자, 이하가 완전 완전이죠. 왜? think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얘기할 때 think of라는 전치사 표현을 쓰고요. 이 자체로 완전 이런 거죠. 나는 내 와이프에 대한 생각을 한다. I am thinking of my wife. 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지금 여기도 지금 어때?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절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 방식을 현저히 바꿔왔대? Fundamental Human Capacity.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왔대.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 뭐야? Learning by observation. 관찰을 통한 학습이죠. 얘들아, 관찰을 통한 학습은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야. 그지? 근데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뭐 했대? 바꿨대. 누구의 발견이? 거울 뉴런의 발견이. 거꾸로 가는 게 편하죠. 정리해볼게. 관찰에 의한 학습을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의 방식의 변화를 야기한 게 누구라고요? 누구의 발견? 그렇지. 거울 뉴런의 발견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죠. 거울 뉴런이 발견돼서 뭐를 바꿨어? 인간의 관찰학습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했잖아.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바뀐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지? 바뀌기 전과 후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보자. As children, 누구로서? 어린이로서. 즉, 우리가 어릴 때 we learn a lot.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뭐 함으로써? observing. 관찰함으로써죠. 자, observing. 얘들아, ing잖아. 준동사야 아니야? 준동사죠. 자체적으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관계 대명사죠. 왜? Our parents and friends 주어고요. do 동사입니다. 목적어 없죠? 해서 어떻게 해? 우리의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뭐 한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거울 뉴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능력이 뭐라 했어? 관찰에 의한 학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관찰에 의한 학습에 대한 구체화를 해준 겁니다. 이런 거지. 은별이가 어렸을 때 뭐 했어?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은별아? 배웠죠. 그게 관찰에 의한 학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더 볼게. Newborns, 신생아는 언제? In the first week of life. 태어난 지 일주일 됐을 때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An inborn tendency.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거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한번 얘기했거든. inborn, 타고난이죠. n으로 시작하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야 됩니다. 그죠, 준서야? 뭐야? natural이 되겠죠. naturalize도 괜찮습니다. natural은 자연스러운, 즉 타고난이죠. 타고난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 하는 경향이냐면 to stick out their tongue.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해? 혀를 내미는 경향이 있대. 느낌 빠거죠. 예시입니다. 예시. 뭐 하면? If their parents stick out theirs. 여기서 theirs가 지칭하는 건 their tongues가 되겠죠. 뭐 하면? 부모들이 그들의 혀들을 stick out, 꺼내면 뭐 하는? 그 아기들의 혀를 stick out, 꺼내고자 하는 타고난 경향이 있대. 잘 봐.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타고나게 뭐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요? 그렇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신생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면서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타고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얘들아, 보통 신생아가 글에 나오잖아. 과학 지문에. 열의 아홉은 신생아가 왜 나오냐면 신생아를 실험 대상, 연구 대상으로 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신생아는 어떤 상태야?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죠. 신생아가 어떤 행동을 해. 그럼 이건 인간의 무슨 능력이야? 본능적인, 지금 타고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생아가 지금 나오잖아. 대부분 타고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나옵니다. 자, 다시. Such imitation is not perfect. 이러한 모방은, 자, 형광펜 치셔야 되고요. 핵심은 여기야. Not perfect. 완벽하지 않다죠. 근데 이 모방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쌤, 모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죠? 5번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다에 대한 부연 설명 5번에서 하고요. You may not see. 너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무엇을? The tongue, stick up. 혀가 나오는 것을. 얘들아, see? 문이죠. 감각 혹은 지각입니다. 근데 여기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럼 이게 무슨 동사로 본 거야? 지각 동사로 본 거죠. 그렇지. 너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뭐가? 혀가 튀어나오는 걸. 뭐 할 때마다? each time. 매번. 얘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로? whenever. 너가 뭐뭐 할 때마다죠. You stick yours out at your newborn. 누구를 향해서? 너의 신생아를 향해서 You stick yours out. 너의 혀를 stick out, 끄집어 낼 때마다. 잘 보세요, 여러분. stick out이 구동사거든요.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에 들어온 거야? yours라는, 너의 혀라는 목적어가 stick이랑 out의 사이에 들어오게 된 거죠. 구동사니까. turn the light on, turn on 사이에 the light가 들어오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야,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내가 이런 거야. 쌤이 예를 들어 아기를 낳았어. 쌤이 아기 앞에서 혀를 내롱해. 그럼 얘가 따라 하겠죠. 근데 내가 매번 내밀 때마다 내가 따라해?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But, 그러나 뭐 하면? 접속사 2번 나오죠? 그 말은 뭐야? if가 있거든 절이 나올 거고 but이 있거든 절은 따로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 you do it many times, 너가 그것을 여러 번 하면, 즉 반복하면 the tongue, 그 혀는 여기서부터 누구의 주어야? but이 있거든 절의 주어죠. 혹시 헷갈리면 여기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나 너가 그걸 많이 하면
The tongue, 혀는 will come out, 나올 거야. 어떻게? More often, 더 자주. 뭐보다? Then, if you do something different, 너가 무언가 다른 거를 할 때보다. 무슨 차이죠? 요 둘의 비교입니다. 너가 다른 거를 할 때보다 너가 그 혀를 내미는 행동을 많이 할 때 그 아이가 혀를 더 어떻게 할 거다? 자주 꺼집어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반복을 통해서 이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함의 정도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반복을 통해 모방의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잘 봐.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너가 다른 것을 할 때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쌤의 애기 앞에서 계속 혀를 반복적으로 내밀어. 근데 쌤이 혀만 내밀어? 뭐 다른 것도 할 거 아니야. 뭐 박수도 치고 막 반짝반짝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쌤이 혀를 내미는 동작을 더 많이 할수록 다른 쌤이 뭐 박수 치고 손 반짝반짝 하는 동작을 할 때보다 혀를 내미는 동작을 따라할 가능성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baby's babble. 갑자기 계속 이제 아기에 대한 예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babble, 옹알이를 내. And 그리고 later, 나중에는 start,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것을? To imitate. 모방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거 바꿀 수 있는 표현 누가 있을까? M으로 시작하는 거. motivate는 동기를 부여한다는데? 미러죠, 미러. 따라하다입니다. 얘들아, 미러가 동사로서의 뜻도 있어. 잘 봐. 지금 아주 좋은 얘기들 얘기해줬는데 비슷한 글자로 시작했을 때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정확히 뜻을 알고 넣어야지. 혹시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이게 이 뜻도 있겠지.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빈칸 추론 같은 건데. 이게 이 뜻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익숙한 단어니까 그냥 집어넣어. 이러면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다시 나중에는 따라하기 시작해. 누구를? The sounds. 소리인데요. 어떤 소리죠? 대세생략입니다. That their parents produce. 대시 그냥 날아갔다라는 건 무슨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목적격이라는 거죠. 왜? produce의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뒤에.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낸 소리를 나중에 뭐 하기 시작할 거야? 따라하기 시작할 거야. 무슨 얘기죠? 혀를 내미는 행동도 따라할 거고 옹알이를 하다가 부모가 하는 말도 따라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쌤이 이번에 그 주말에 아기를 만났거든요. 그 쌤 친구 부부의 아기를. 쌤 그 릴스에 올린 거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아기가 이제 3살이야. 한국 나이로는 3살이고 태어난 지 2년 됐어. 2년. 이제 막 말을 옹알이를 했다가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런 말을 따라한대. 그 아빠가 얘한테 보고 아우 귀여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살짜리 아기가 새끼 이런 말을 따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다. 실제로 아기가 뭐 한다?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 합니다. 뭐 한다? 거울 뉴런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관찰을 통한 학습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거죠. 선생님이 지문을 이렇게 푸네? 그럼 나도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보는 것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보는 거에 의한 학습이 뭐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야? 모방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이항 대립으로 푸네? 그럼 나도 이항 대립으로 해봐야지. 이게 모방의 영역입니다. 자, 더 가볼게. Later still. 나중에 여전히 They play with vacuum cleaners. 그들은 청소기를 가지고 놀아. And hammers. 망치를 가지고 놀아. 뭐에 있어서? In imitation. 또 나왔죠. 모방으로써입니다. 모방. 누구에 대한 모방이죠?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모방으로써.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죠?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 막 꼬마 애들이 막 여보 어서 와 막 이런 얘기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놀면서 따라하니까 누구 따라하는 거야? 부모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아기가 나온 이후부터 다 뭐야? 예시죠. 아기가 뭐 한다? 따라한다. 혀 내미는 거 따라한다. 말하는 거 따라한다. 부모가 청소기 쓰고 망치 쓰는 거 뭐 한다? 따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미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이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대 문화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고요. 이하의 절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할 겁니다. 왜? 불완전하게 해주는 인을 앞으로 당겼잖아. 나머지 완전하겠지. We write. 우리가 write. 말하고 speak, read, build, spaceships and go to school. 지금 보면은 write, speak, read, build가 다 목적어고요. go도 목적어입니다. go도 동사입니다.
다 동사입니다. 동사. 뭐에 우리가 글을 적고요. 우리가 말을 하고요. 우리가 글을 쓰고요.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고요. and go to school 학교를 갑니다. 이 표현 왜 나온 거야? 모든 행위를 다 얘기합니다. 상관없잖아 사실 글 쓰는 거랑 우주선 만드는 거랑. 그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우리의 어디에서? 현대 문화에서. 얘가 주어져. 이러한 현대 문화들은 동사가 누구죠? can work.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그어줄게 얘들아 쭉. 잘 봐. 우리가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는 우리의 현대 문화들은 작동할 수 있는데 작동이 뭐 때문이 아니라 only because입니다. 오직 뭐 때문이야? We are not restricted to the behavior.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문화가 작동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 to the behavior, 행동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야? We are born with.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이죠. 즉 타고난 행동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 타고난 행동이랑 타고난 경향이랑은 다르죠. 우리는 타고나게 남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타고난 행동은 뭐밖에 없어? 너네 아기 때 태어나잖아? 그럼 무슨 행동할 수 있어? 먹고, 울고, 자고, 싸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이죠. 근데 이러한 행동에 제한됐어, 안 됐어? 너 혹시 아직도 먹고, 자고, 싸고, 울고만 할 수 있니?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게 아니죠. 제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현대 문화가 뭐 할 수 있어? 작동할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모두가 먹고, 자고, 싸고, 울기만 할 수 있어. 현대 문화 돌아가 안 돌아가? 문명 안 돌아가겠죠. 그 다음 or learn. 잘 보세요. 이 learn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 learn by trial and error. 일단 누가 나왔죠? 원형이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럼 얘랑 엮이는 게 누굴까? 누구랑 엮이는 걸까? 원형 동사. 첫 번째, or 보이죠? 그럼 or은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쌤, 여기 왜 괄호를 치셨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세생략입니다. 왜? with로 끝나버리잖아.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만약에 얘를 or이랑 엮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행동이죠. 어떤 행동? 우리가 learn by trial and error. restrict the behavior we learn by trial and error. 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다른 가능성 더 가볼게. 어디 있죠? or 있죠. or. 우리는 첫 번째 못되지 않아 타고난 행동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 or 혹은 우리는 learn by trial and error.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실수와 오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전자랑 후자 중에 누구랑과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울까? 우리의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랑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잘 봐.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냐면 행동 때문이야.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떤 행동? 가지고 태어난 행동. 그리고 어떤 행동? 오류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행동.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야? 우리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행동으로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We learn by trial and error. 우리가 실수와 오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게 경우를 두 가지, 이유를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거죠. 느낌 오죠? 전자가 자연스러워, 후자가 자연스러워? 전자면 어떻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묶이는 거죠. 표시하지 말아봐 아직. 우리가 실수와 오류를 통해서 배운다는 행동에 제한되지 않는다. 가 괜찮다라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실수와 오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행동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해 볼게. 인간의 문화, 즉 모든 것이죠.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모든 문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수식을 지금 or 이하에 2개의 절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잘 봐. 여기서 learn by trial and error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선생님 아까 이거 표시하지 말라고 했죠. 표시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얘 누구랑 엮이는 거야? 목관대 대절이랑 엮이죠. 그럼 뒤에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learn의 목적어 없습니다. 우리가 뭐야? 오류와 시도를 통해 배우는 행동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를 묶어주는 게 맞다가 되겠죠. 다시 그럼 이 행동에 대한 수식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고난 행동. 두 번째, 시도와 오류 통해서 학습의 행동. 이 2가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의 문화, 이 현대의 문명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잘 봤는데라, 요거는 이해했잖아. 우리가 타고난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말고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는 뭐야? 시도와 오류를 통한 학습을 하는 행동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가 좀 핵심인데, 너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너네가 뭔가를 하고 오류가 생겨. 그리고 뭐해? 그를 통해 학습을 하면 이거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뭐냐면 관찰학습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었죠. 인간은 뭔가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해보고 뭐해? 오류가 생기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 오류를 고쳐나간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관찰학습에 대한 기존의 생각입니다. 근데 누가 발견됨으로써? 거울 윤활이 발견됨으로써 인간이 시도해보고 오류를 생기고 그걸 수정하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남들을 모방, 따라할 수도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괜찮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대 문명이 모든 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볼게. We can learn a lot.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by. 단순히 뭐 함으로써? 으로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단순히 남을 봄으로써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본다라는 건 봄으로써 내가 뭐 할 수 있다?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거울 뉴런이 있으니까. 쌤, 저 이 연결이 아직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Learn by trial and error가 아직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뒤에 문장을 보세요. 우리는 시도와 오류를 통해서만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함으로써 학습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함으로써도 학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볼 내지문이었고요. 사실상 35번을 제외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 35번이 뭐야? 원래 유형이 흐름이야.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난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본 나머지는 뭐야? 빈칸 2문제랑 순서 배열 1문제입니다. 내용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35번 내용이 근데 내용적으로 너무 중요하네. 뭐 하셔야 되죠? 리테스트를 계속 하셔야지 long-term 메모리로 넘어갈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 얘들아